우리는 모두 비혼이었다. 이 사람은 다를 줄 알았어요.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나도 결혼해야 되거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로서 아는 변호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혼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이 점점 커져. 이제 나중에는 내가 그 갈등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이 안 돼.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이혼을 보통 떠올리고 이혼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은 해결책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가기 전에 문제가 적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발 1이었던 갈등을 10으로 만들어서 이혼 말고는 답이 없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목이 잠겨서. 자, 그러면은 문제 요소를 가장 적게 하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마지막에 이혼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결혼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예요? 더 앞단계로 가면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거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비혼이었다. 저도 여러분 제가 물론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 있지만 나는 결혼해서 몇 살 때 결혼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비혼주의자였던 거죠. 제가 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운을 떼세요. 그런데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결혼을 하게 됐을까? 이유를 물어보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다를 것 같았어.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하면 여성의 성 역할이 부여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얘기가 통하는 사람,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면 좋겠어. 성 역할,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성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의 연장선상인데 시댁이 생긴다는 거? 그런 부담감. 그러면은 나는 이제 직업이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여자분들이 나는 결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근데 얘는 다른 거야. 얘는 나의 직업을 존중해주고 내가 그 직업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야.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와서 자취하면서 살고 있고 연애를 해보니까 부모님이랑 뭐 연락도 없어. 교류도 없어.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해. 그래서 얘는 다르구나. 이 사람은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고려할 만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비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결혼할지 말지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다를 줄 알았어요.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 정년기예요. 나이. 내가 나이가 35살이 넘어가. 여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초조해요. 왜냐면 아이를 출산하려면 생물학적인 나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초조해져. 게다가 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놓치면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왜? 나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결혼 정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 대부분 등장하는 게요.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엄격해.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어떤 학대를 당했어. 억압적인 분위기야.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 사유가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공통 사유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 못 본 거죠. 누구나 결혼할 때는요,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과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죠. 왜? 쟤도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기사라고 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왜 안 해요? 나도 눈이 먼 거죠. 왜? 나도 얘랑 결혼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둘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결혼하자마자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가 연애할 때는 화를 한 번도 안 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네? 이해할 수 없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혼 준비하니까 예민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인데 그것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도 결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요, 신중하게 결혼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돼. 근데 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참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결국은 이혼밖에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 정년기. 결혼 정년기라는 시간에 쫓겨서 어떤 선택을 하면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잘 보지 못할 확률이 매우 커요. 자, 내가 얘보다 더 좋은 남자를 아니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은요, 그거는 자기의 결핍에 기인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해도 돼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거면요,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실패한다면 실패하는 게 이제 이혼이잖아요. 이혼에 이르게 되면요, 그 과정, 이혼은 해결책이니까 괜찮은데 이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 인생이 바닥으로 꼬꾸라지는데 그때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든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내가 나이에 쫓겨서 결혼을 한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면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에서 독립하고 싶으면요, 나오세요 그냥. 결혼하지 말고. 나와서 나 혼자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그런 부모님이라면 나와서 나 혼자 생활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립시키시란 말이에요. 삶에 대한 생각, 방향. 그런 다음에 결혼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시간조차 싫은 거예요. 외로울 수 있죠? 아니면 힘들 수 있죠?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물론 친구가 옆에 있는 건 괜찮은데 친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배우자라는 관계를 맺어서 집을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독립이 아니죠. 또 다른 의존일 뿐이에요. 부모님의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산다. 그게 무슨 독립이에요. 그런 경우에도요, 이미 나는 배우자에 대한 생각보다는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고요, 그 이익을 크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제. 내가 이 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둘이 같이 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님이 싫으면요, 집에서 나와야 맞는 거죠. 부모님이 싫다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주는 경제적인 이득은 향유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두 발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기서 내 스스로 산다는 거는요,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해요.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신중하게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결혼을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나한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바깥에 있어요. 외부에. 첫 번째 사례는 저 사람은 다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저 사람은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역시 기준이 저 사람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나쁘지 않은데 저 사람을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극기복례를 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눈에 콩깍지가 잔뜩 씌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결혼 정년기야. 더 이상 나이가 들면 결혼 못할 것 같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거 역시 바깥에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여러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이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상의 방법이고. 예방책이죠. 이혼 예방책은 결혼에 있는 거예요. 결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결혼의 전 단계는 뭐예요? 연애잖아요. 연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체적인 연애를 해라. 갑의 연애를 해라. 그 말은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나오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하려면은 결국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인한다고 하죠, 지인. 사람을 평가하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강의가 있죠.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 그거를 들으십시오. 듣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아류, 논어, 46수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나를 살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결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중함에 근접해서 결혼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 자, 우리는 모두 헛똑똑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체계화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은 법률혼인데 그럼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희생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희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강의는 없었다. 제발 어떤 카더라 있죠. 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거 다 버리시고요. 오로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결정으로, 나의 선택으로 주체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예, 저는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 반드시 듣고 결혼을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연애할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할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은요, 관계를 맺고 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행복은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고요, 나쁜 관계를 맺으면 불행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관계를 맺어놓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혼자 마음 수련 계속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 성인이라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세요. 제가 결혼 상담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어떤 갈등으로 발현이 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한 장치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재테크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을 보는, 사람을 가릴 줄 아는, 내 옆에 누구를 둘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연애를 하고 있건 하고 있지 않건 간에 어떤 상황에 있건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